지난 1편에서는 소식지가 가진 역할과 정체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소식지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읽히도록 구성해야 하는지 소식지의 핵심 요소와 톤 앤 매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식지의 가장 큰 특징은 신문처럼 정보 중심이지만 사보처럼 스토리와 감성을 담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소식지는 구성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분위기와 메시지 전달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식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메인 커버입니다. 소식지의 첫 화면은 내용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얼굴입니다. 기업의 메시지, 행사 사진, 계절 콘셉트 등 독자가 소식지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기업의 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정보보다는 깔끔한 제목, 핵심 메시지, 상징적인 이미지 등 단순하면서 강한 인상을 주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주요 소식 섹션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핵심 소식을 담는 부분입니다. 신문처럼 헤드라인 구조를 사용해도 좋고 사보처럼 사진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섹션이 소식지 전체의 메인 기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움직임, 프로젝트 소식, 기관 정책 등 조직의 현재를 보여주는 내용을 배치합니다. 셋째, 서브 스토리 섹션입니다. 소식지는 메인 기사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인터뷰, 고객 이야기, 부서 활동, 작은 행사, 직원 한 줄 메시지 등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소식지의 온도가 살아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신문과 소식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소식지는 정보보다 사람의 온도가 중심이 됩니다. 넷째, 안내정보 섹션입니다. 소식지에는 실용적인 정보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일정 안내, 정책 변경, 새로운 제도 소개, 기념일, 공지사항, 이벤트 참여 안내 등 독자가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소식지의 실질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다섯째, 이미지 사진 구성입니다. 소식지의 이미지는 신문처럼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사보처럼 분위기를 표현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미지 선택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성을 보여줄 것. 둘째, 분위기를 전달할 것. 행사 사진은 현장의 생동감을, 콘셉트 이미지는 분위기와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여섯째, 레이아웃과 시선 흐름입니다. 소식지는 신문처럼 넓은 지면에 정보를 강하게 배치하지 않고 부드러운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은 정보 우선, 소식지는 가독성 우선입니다. 그래서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지는 너무 크지 않게, 텍스트는 읽기 편하게, 여백은 넉넉하게, 컬러는 기업의 톤에 맞게 안정적으로, 특히 소식지는 독자가 페이지를 부담 없이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신문처럼 강한 대비를 주지 않고 사보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으며 뉴스레터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편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톤 앤 매너입니다. 소식지의 문체는 신문의 객관성과 사보의 감성을 둘 다 적절하게 섞어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공지문서가 되고 너무 부드러우면 블로그 글이 됩니다. 그래서 소식지는 기업 문서 중에서도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문서라고 불립니다. 읽는 사람이 부담 없이 회사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체와 구성, 이것이 소식지가 가져야 할 톤 앤 매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지는 기업이 가진 온도와 문화를 보여주는 매체입니다. 조직의 분위기, 직원들의 표정,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소식지가 존재하는 의미가 생깁니다. 2편에서는 소식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3편에서는 소식지가 실제로 어떻게 제작되는지, 기획, 자료 수집, 디자인, 교정, 발행까지 전체 제작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